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산화 환원 반응과 삼과 염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자,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했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번 수업의 키포인트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어느 것이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산화, 그 다음에 어느 것이 환원되는지,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서 어느 것이 산인지, 그 다음에 염기인지를 꼭 잘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산화환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이런 광합성과 호흡인데요. 이렇게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으로 보통은 우리 식물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이때 우리 빛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빛에너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도당과 물, 그 다음에 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환원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환원되는 게 뭐였다? 환원되는 것은 바로 산소를 어떻게 하는 게 환원된다? 산소를 잃는 거. 그것이 환원이었죠. 전자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산화되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것, 전자를 잃는 것.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물에서의 산소, 그러니까 물이 되겠죠. 자, 광합성과 반대로 이제 호흡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물, 그 다음에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듯이 이렇게 얻는다. 자, 봤더니 우리 아까 광합성과 호흡은 반응이 어때요? 정반대다. 그렇죠? 이렇게 포도당과 물, 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여기는 반응물에 있고 여기는 생성물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성되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 여기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정반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사실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연소는 뭐냐? 우리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켜는 것도 연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것도 이렇게 연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데요. 그의 반응은 대표적인 이렇게 화석 연료성 메탄 가스가 이제 산소와 만나서, 즉 메탄이 산화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네요. 그다음에 철의 재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인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일산화탄소는 이제 철을 환원시키는 녀석이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코크스를 이제 산소와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코크스인 탄소가 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산화된 철, 그러니까 붉은색 철이 우리 일산화탄소와 아까 만든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되면 요때 요 일산화탄소 철, 그러니까 산화철에서의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다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식으로 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철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됐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앞전 산화 환원 반응과 달리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보니까 우리 생선 요리에서의 이제 생선 요리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 그지? 요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몬이나 식초를 사용하는데, 자, 왜 이것들을 사용하느냐? 이 비린내 속 어떤 성분들이, 그러니까 비린내를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염기 물질입니다. 요 염기를 우리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이나 식초 속의 산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다? 이것이 산이 될 것이고 이게 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거 이제 치약, 입안에서의 산. 그러니까 우리 치약으로 양치질을 했을 때 충치를 유발하는 게 바로 입안에서의 산.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을 먹고 이제 입 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 있게 되면 요 찌꺼기들이 점점점 변하면서 산이 됩니다. 요 산성 물질들이 바로 충치를 유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충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입안에 있는 산을 치약 속 염기로 중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충치를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곤충에 물렸을 때 이제 치약이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여기다가 발라주면 붓기가 가라앉는 사실 혹시 알고들 있었나요? 산에나 뭐 어디서나 곤충에 물렸을 때는 요렇게 곤충에 물렸을 때 곤충 속 이제 산성을 띠는 독성을 염기로 우리가 붓기를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이때 곤충에서의 요 독은 산이 될 것이고 치약이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위가 아플 때 그다음에 산성인 위액을 염기성인 제산제를 이용해 가지고 중화를 시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것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질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공기 중에 요 질소를 이용해 가지고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데 요 질소 화합물이 또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성이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화된 토양에 뿌리 혹박테리아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땅을 또 중성화시키는 작업까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 우리가 산성화된 호수 같은 경우에 석회가루를 뿌림으로써 이렇게 중화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염기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석회가루가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 산과 염기의 성질에서 실험 중에 그 가루도 석회가루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 익숙할 건데요. 산성화된 종이를 중성화시키는 것도 바로 중화 반응의 예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이냐? 바로 요 산성화된 종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이나 학습지 있잖아요. 자, 요것들은 일반적인 A4 용지와는 조금 다르죠.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쉽게 뭐 좀 잘 찢어지고 그런 건데 바로 요런 종이들, 그러니까 뭐 흔히 똥종이라고도 말을 하죠. 요런 종이들이 바로 산성지입니다. 그 종이 자체가 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중화를 시키느냐? 요것들을 중화 과정을 거쳐서 중성지로 만들게 되면 요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지에서 중성지로 이렇게 중화시키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요 산성지는 뭐 가격도 조금 싸고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의 과제는 이번 시간에 배운 것 말고 산화 환원 반응 또는 중화 반응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보고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업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이 잘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점들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남겨주길 바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